이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게 포지티브 데피니트란 거라? 그러니까 그 Z 트랜스포즈 Z 요 큰 Z 트랜스포즈 Z를 어. 그 서머스퀘어스 매트릭스로 이제 구했잖아요. 그 어떤 민 제로인 Z 아이들에 대한 그런 그 Z 그런 거를 이제 두 개를 곱해가지고 다 더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이 요 큰 Z 트랜스포즈 Z 매트릭스가 요렇게 Z 아이들 그러니까 Z 아이 샘플을 그 제로 민인 퍼퓰레이션에서 나온 샘플이라고 가정을 하고 각 샘플들의 서머스퀘어스 매트릭스를 구한 이 큰 Z 트랜스포즈 Z 얘가 포지티브 데피니트를 만족을 해요. 아, 또 Z 트랜스포즈 Z는 저게 네. 포지티브 데피니시 되려면은 그치 아까 더 위에 썼던 그러니까 게 이것도 한번 만족. 네. 그거랑 둘이 같이 이것도 네네네. 오케이.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은 일단은 그 Z 트랜스포즈 Z라는 거는 이제 저게 고하는 저기 위에 관서이가 쓴 것처럼 ZX 놈 요식 때문에 포지티브 세이브 데피니션을 무조건 만족하는데 언제 이제 그게 되냐면은 이게 알건 밸류가 0인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알건 밸류가 0인 애들이 있으려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애초에 Z라는 행렬이 자체가 M by P 행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칼럼들이 이제 서로 독립이 아니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N by P라는 거는 이제 그 M by P 차원의 거를 내가 P 차원에 있는 애를 N 차원으로 딱 이제 꺼내주는 거야. 이렇게 P 차원 벡터를 내가 N 차원 벡터를 꺼내고 그걸 다시 Z 트랜스포즈를 한다는 거는 다시 N 차원인 거를 P 차원으로 보내는 건데 그 결과적으로 생성된 그 만약에 P가 서로 이제 칼럼들이 인디펜던트하게 되면은 걔네들이 이제 그 Z라는 행렬이 명령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축을 하나도 씹지 않고 그냥 축을 다 살리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그 아이건 밸류들이 다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하나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 보면 그거는 한쪽 방향으로는 거의 그냥 그, 그 전환을 안 해주거나 이렇게 씹는 거거든. 그러면 아이건 밸류가 이게 하나가 0이 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행성되는 Z 트랜스포즈 Z라는 것도 아이건 밸류 하나 0이 돼. 이게 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애초에 N보다 P가 크게 되면은 P에서 N으로 가면서 이제 이게 축이 다 없어져 버리지. 그치? 그러면 다시 이제 복구를 했을 때, 그 남아있는 거기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 P by P가 되어야 되는데, 그 P by P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벡터의 개수는 N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 되는 건데요. 말하면 말할수록 헷갈리겠다, 그지? 선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딱 뭐 이게, 하나씩 그렇게 되는 건데, 조금 뭐, 하여튼,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선대를 조금 제가 잘 하지 않으면은 좀 어렵습니다. 뭐, 그거는, 이걸 보고 선대를 하는 거고, 하여튼, 네, 잘 설명했습니다. 제가 좀 더 보충해서 그 정규 세션 때는 저 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내 과제에 냈던 거잖아. Z 트랜스포 Z라는 거, 파지티브 셈 대표님 하다는 거니. 그치? 네. 선대 과제에 있었어. 그때 다시 한 했었는데 네, 한번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어가자면 아까 간사님이 그 위사르트 분포는 감마 디스트리뷰션의 약간 멀티베리엣 버전이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를 보자면은 약간 요거를 이제 카이 제곱 분포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요걸 이제 양변의 시그마 제곱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표본 표본 분산 텀이잖아요. 이 표본 분산 텀이 이 위사르트 분포에서는 이 ZI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더한 약간 이 서머스퀘어스 매트릭스로 구하는 과정이랑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 각 하나에 대해서 이제 이런 감마가 나오는 거면은 이 서머스퀘어스 매트릭스로 만든 약간 멀티베리엣 버전의 위사르트 분포는 이 감마 디스트리뷰션의 멀티베리엣 버전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사르트 분포는 그 세미 컨주게이트 프라이어 디스트리뷰 그러니까 프리시언 매트릭스 얘에 대해서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에 대해서는 위사르트를 줬으니까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얘에 대해서는 인버스 위사르트를 줘야 됩니다. 앞에서 배웠을 때 그 프리시전에 대해서는 감마를 주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에 대해서는 인버스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줬던 것처럼 네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인버스 위사르트 분포를 프라이어로 세미컨주게이트 프라이어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뒷부분 제가 글씨를 좀 썼는데 인버스 위사르트 디스트리뷰션을 다시 한번 생성 과정을 살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멀티베리아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얘는 이제 서머스퀘어 그 어떤 그 프라이어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겠죠. 그러니까 프라이어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로 생각하는 것을 S0로 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이제 평균이 0인 거, 그러니까 ZI들은 다 평균이 0인 걸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샘플을 합니다. 그래서 누 제로개만큼 샘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 제로개만큼 샘플을 해서 누 제로는 이제 뭐겠어요? 약간 샘플 그 프라이어에서 생각하는 데이터의 개수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누 제로만큼 샘플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ZI랑 ZI 트랜스포즈랑 곱해가지고 다 시그마를 취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은 그 얘로 만든 샘플의 서머 스퀘어스 매트릭스가 이렇게 큰 Z, T, Z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큰 Z, T, Z의 인버스 얘를 이제 그 시그마 저희가 그 프라이어로 주는 겁니다. 얘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위사르트 분포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프리시전에 대해서는 위사르트 분포를 주고 그 다음에 코베런스 요거 베리언스 매트릭 코베런스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인버스 위사르트 분포를 주게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파라미터는 똑같이 주고 그 다음에 그 평균이 조금 다른데 여기 위사르트 분포의 평균은 얘네 둘이 그냥 곱해주면 되는데 인버스 위사르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버스 위사르트 분포를 사용해서 코베리언스의 매트릭스의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프라이어를 줄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선 이 시그마 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는 믿음이 강한 경우에는 이 데이터의 개수라고 생각하는 걸 엄청 크게 줘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랑 얘가 동일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줍니다. S0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주면은 제가 아까 잘못 설명했는데 얘가 프라이어의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아니라 얘가 저희가 생각하는 프라이어의 코베런스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프라이어의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시그마 제로라고 생각할 때 S0는 이렇게 줘야만이 이 인버스 위사르트 분포에서의 평균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 얘랑 똑같이 시그마랑 시그마 제로랑.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하면은 얘를 작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작게 줘가지고 여기 분모가 그냥 1이 돼서 S0랑 1거랑 같아지게 이렇게 해서 주면 됩니다. 그래서 두 경우 모두 이 시그마가 센터드 어라운드 시그마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건데 이제 프라이어를 아까 계속 얘기했던 포지티브 데피니트를 만족하는 요 Z 트랜스포즈 Z 요거를 이용해서 만든 위사르트 분포로 줄 건데 요 위사르트 분포의 PDF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들어간 텀이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 부분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그마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랑 프라이어를 합쳐가지고 이런 PDF를 얻는데 여기서 이제 요 안에 있는 부분 얘 부분을 이 S뮤로 바꿀 거예요. 이 S뮤가 의미하는 거는 Residual Sum of Squares 매트릭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데이터에서 평균 빼가지고 이렇게 두 개 제곱해가지고 다 더한 약간 그런 꼴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거에 프로포셔널 하냐면 그래서 요거를 다 이제 요 부분을 다 요걸로 바꿔주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뒤에다 써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부분은 다 날리면 되겠죠. 여기는 살리고. 그 다음에 풀 컨디셔널은 요 위에서 구한 얘랑 얘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랑 합쳐주고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을 합쳐주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나오고 이 모양은 위에서 봤던 요 프라이어랑 똑같은 모양이 나와야겠죠. 건주게이트니까. 그래서
결국 이 업데이트를 한 후에 이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의 시그마의 그런 그 분포는 인버스 위사르트 분포이며 그 파라미터는 그 얘는 이제 누제로 플러스 n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이제 평균을 볼 건데 아까 프라이어에서의 평균은 누제로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분의 1 한 다음에 S0 이렇게 써주는 약간 이런 형태였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요거는 똑같이 그 weighted average 형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까 줬던 프라이어의 민이고 여기는 아까 그 서머 스퀘어스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n으로 나누게 되면은 샘플 민으로 해석할 수 샘플에서 생각하는 그 코베런스의 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어랑 샘플이 생각하는 거를 각각의 가중치에 대해서 곱해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앞에서는 뮤를 알고 뮤를 모르고 시그마를 알 때, 그다음에 여기서는 시그마를 알고 시그마 알고 싶고 뮤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시그마 주었을 때 뮤가 주어졌을 때 각각에 대해서 컨디셔널 포스테리어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멀티베리어 노멀로 그냥 줘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요 시그마에 대한 프라이어를 뭘로 줄지 몰랐는데 그 서머스퀘어스 매트릭스의 형태로 위사르트 분포로 줬다. 그래서 이 위사르트 분포를 업데이트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얻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얻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얻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거를 이제 뭐 요거랑 요거를 각각 얻으면은 번갈아 가면서 샘플링 하는 거예요. 얘를 샘플링 한 다음에 얘 뮤를 얻어가지고 뮤가 기분일 때 시그마를 얻고 그다음에 또 시그마를 얻은 다음에 또 샘플해서 시그마가 기분일 때 뮤 얻는 약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전체 포스테리어를 구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규민님이 설명을 더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 컨주게이트 프라이어 그러니까 뮤랑 시그마 둘 다에 대해서 이제 프라이어를 주는 거는 BDA 책에 나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주고서는 이렇게 간다는데 요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 여기까지. 아우, 정리 되게 잘했다. 깔끔하다. 감사합니다. 내일 저 부분 할 때, 늘 스터디 할 때 그냥 대충 너무 그냥 그랬는데 뿌듯하네. 정리 잘했어. 선대 공부 좀 더 해가지고 다음에 오겠습니다. 정규 세션 때. 그것만 다시 보면 돼. 한 9장인가? 그 스펙트럴, 8장인가?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부분? 그것만 다시 한번 보면 돼. 그것만 하면 돼. 사실 뭐 SPD까지 볼 필요도 없고. 레이텍 리니어 알지브라 그거 테마네? 그식 다 일일이 근데 적은 거야? 식이요? 찍은 어,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잘했어, 잘했어. 설명 너무 잘 깔끔하게 해갖고 저도 딱히 첨언할 거는 없고 저희 5분 쉬었다가 9시 5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야, 한빈아! 한빈이 있나? 마이크 안 돼? 알아듣겠냐, 좀? 선대 많이 뭐 헷갈리지? 예, 전혀 모르겠습니다. 진짜 큰일 났네. 하긴 3년, 3, 4년 전에 본 게 마지막으로 본 거여가지고 진짜 전혀 모르겠는데요? 뭐 파지티브 데피닛 시메트릭 지랄고 나 말고 모르겠지. 네, 모르겠는데요? 근데 괜찮아. 방학에 선대 복습해. 방학이요? 나 방학에 하고 지금은 그냥 대충 네. 느낌만 갈고 넘어가면 되고 모르겠으면 뭐 지금 학기 중에 선대 볼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러면 되는데 아니면 내가 에타에 올린 그 그림으로 올린 거 있잖아. 그런 것만 잠깐 보든가. 그치? 뭐 그렇게만 하면 되고 또 나머지 분들 조금 막 선대 가물가물한 분들은 이제 좀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이 여기서부터 이게 한 다별량 들었던 분들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경원 오빠. 아, 어디 어, 갈 거예요? 아니야. 네? 뭐, 별건 아닌데. 어, 저번 주에 오빠가 말했던 그 3D 플랫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음. 그거 뭐 이렇게 오빠가 생각하는 정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해봤는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직관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아, 그래? 한번 보여줄래? 너무 민망한데. 잠깐만요. 어떻게 하면 나도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근데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막 잘 해야지 보일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생각보다 파라미터가 되게 많은데 여기 X, Y에 넣을 수 있는 거는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이걸 조절하는 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전 잠깐만. 그냥 밑에, 잠깐만. 베타 바이노미얼로만 했거든요. 이게 왜 또 안 아, 먹히냐? 베타바인, 아니, 이거는? 그렇고, 내가 얘기한 건 어딨어? 오빠 베타바이노미얼. 얘기한 게, 오빠 얘기한 게 뭔데요? 그, 뮤 고정되어 있고, 시그마만 다른 거. 그거는 아직 안 했어요. 그냥 그거, 이게 제일 쉬워갖고. 근데 그거는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계속 엄청 느리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이거야. 이게 지금, 세타가 0부터 1 사이 있고, 그치? 그리고, 이런 거야. 어. 아, 근데 노멀 케이스에는 이 데이터 범위랑 여기 오는 세타 파라미터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감이 안 와가지고 그냥 심심해서 이것만 하고 말하는데 아무튼 음, 네. 뮤 고정하고, 그거, 시그마만 해도, 잘 나오고,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그럴 거거든. 노말이 있잖아. 만약에 시그마에 대해서 그냥 유니폼하게 시그마 범위를 정하고 그냥 유니폼하게 줘본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넓은 거 있다가 좁은 거 있다가 이렇게 쫙 이렇게 쫙 뾰족해지겠지.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그치? 그냥 그 파라미터 축에는 응. 시그마를 놓고 그러면 응. 데이터 축에는 뭘 넣어야 되죠? 그냥 데이터 축에는 그냥 PDF죠. 데이터 축에서 보면 PDF지. 그치? 뮤 고정되어 있는데 시그마가 1이야. 그러면은 뭐, 뮤 제로, 거기 그러면, 맞게요. 요렇게 되는데, 근데 시그마가 아, 더 커. 그럼 또 나아지겠지. 그러니까 요로 방향 봤으면 시그마가 더 커지고, 요로 갈수록 시그마가 작아지는 거야. 그럼 이렇게 커지면 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쫙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너가 예를 들어서 프라이어를 시그마에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쪼삐ത്ത 애들한테가 더 높게 만들고, 여긴 더 낮게 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그렇게 했을 때, X축의 관점에서 그 모든 거를 다 인테그레이션 해보면은 그게 만약 코시 같은 거 나오거나 뭐 그럴 수 있겠지. 아니면은 뭐 T가 나오거나.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그리려면은 뭘 먼저 해야 되냐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적분 먼저 해봐야 돼. 내가 다뤄준 자료를 보고 T 분포가 나오고 코시 분포가 나오는 거를 눈으로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돼. 적분을 직접 해봐야 돼요? 이거 해야지 이제 내가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뭘 줄지 알지. 내가 만약에 마지널이 자유도가 10인 그런 T분포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럼 내가 감마에다가 어떤 파라를 줘야 될지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치. 네네. 내가 코시를 주고 싶으면 파라를 어떻게 줘야지? 코시라는 거는 이게, 자유도가 거의 막 0으로 갈 때 0.1인가? 그때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 아무튼 뭐, 직접 내가 다 해놨어. PRML 책을 보고 다 해놔가지고, 그거 보고 대충 이렇게 따라하면 됩니다. 그거 적분 같은 거는. 그거 하는 게 첫 번째 코딩에 그냥 보여주는 거지. 근데, 좋게 잘하네. 베타바이노미얼 한 건 잘했어. 그런 거 좋다. 요즘 또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게 참 세션을 이게 뭐랄까 서로 발표할 내용을 나누다 보니 제가 이제 뒤에 약간 이제 수식의 늪에서 벗어난 좀 쉽고 좀 재밌게 이제 코딩도 하고 결과도 딱 나오는 그런 좀 귀엽고 재밌는 부분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깁스 샘플링이라는 것도 뭐랄까 MCMC 뒤에 나올 MCMC에 비해서는 되게 편하고 엄청 좋은 애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이제 컴퓨터가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한 거를 가지고 샘플링을 만든다 이런 느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왜 실었냐면 저희가 요쯤에서 이제 순서가 살짝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기존 학회원들한테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적은 건데 처음에 2, 3장을 쭉 하다가 갑자기 이제 노말 모델을 BDH 기준으로 멀티베리에까지 나간 거죠. 그래서 지금 7장을 갑자기 온 건데 이 7장의 뒷부분에 이제 저희가 할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의 샘플링 하는 과정에서 깁스 샘플러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깁스 샘플링을 살짝 맛배기를 보고 그리고 이제 중간 이후쯤에서 제대로 MCMC를 하면서 깁스 샘플링을 다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깁스 샘플링이 지금 나오지만 중간 이후에 제대로 다룰 뭔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이 되거든요. 장석이가 땀 흘리면서 전개한 수식들이 사실은 이렇게 딱 두 줄인데 이 세타의 컨디셔널한 분포는 멀티베리엇 노멀이고 이 코베리언스 행렬의 컨디셔널한 분포는 인버스 위자르트라는 이상한 놈의 이상한 분포였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각각의 컨디셔널한 디스트리뷰션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합친 짬뽕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싶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요거죠. 요놈. 그래서 요놈을 알아볼 거예요. 어떻게? 깁스 샘플링을 통해서. 깁스 샘플링이 뭐냐면 한 줄로 요약하면 위에 적은 영어 문장과 같거든요. 저희가 그 각각 예를 들면 지금 뭐였지? 아까 뮤랑 시그마 평균이랑 분산 코베리언스 행렬이라는 두 가지 파라미터가 있었잖아요. 얘들이 각각의 디펜던트한 컨디셔널한 분포는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조인트 분포를 알고 싶다 할 때 깁샘플링을 쓰면 좋겠죠. 사실은 이렇게 그 컨디셔널한 분포를 다 아는, 그러니까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다 아는 경우가 되게 축복 같은 일이어서 그런 경우에 이런 깁샘플링 쓰면 아주 편하고 쉽게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의 샘플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각각이 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X, Y는 좀 다른 데서 그냥 캡처해가지고 이런 건데 각각의 모수라고 생각하시면 예를 들면 뭐 모수가 여기일 때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럼 그때 이제 아니죠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어떤 값을 초기 값을 하나 설정을 해요. 얘를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이런 분포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x를 하나 샘플을 해요. 이거 지우고 예를 들면 여기가 골라졌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하나의 샘플이 나온 거죠. 그럼 이제 이 x에 대해서 또 y의 어떤 이런 분포를 알겠죠. 컨디셔널한 분포를. 그럼 그걸 가지고 또 y를 하나 샘플을 해요. 그럼 여기가 나오겠죠. 그럼 이때 이 y에 대해서 또 다시 x에 대한 분포를 잘못했다. 그죠? 됐나? 잠시만요. 네. 이렇게 계속 왔다리를 하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래서 그걸 식으로 간단히 보면은 예를 들면 모수가 세타 1, 세타 2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시작점을 잡아줘야 돼요. 대신 그래서 세타 1의 제로를 시작점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걔를 저희가 컨디셔널 분포를 아는 걸 활용해서 세타 2의 컨디셔널 분포에 세타 1에 대한 어떤 값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데이터는 알고 있는 거고 얘를 넣었어요. 그러면 얘를 하나 뽑을 수 있겠죠. 얘를 세타 2에 첫 번째로 넘버링 했어요. 그럼 얘를 또 여기다 넣는 거예요. 세타 1의 컨디셔널 분포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데이터도 알고 또 하나 넣고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이 컨디셔널 분포로 인해서 이런 애가 하나 또 나올 거예요. 그럼 걔를 또 넣겠죠. 그래서 세타 1, 세타 2의 첫 번째가 나왔고, 그럼 얘를 또 넣어가지고 얘가 나오고, 그럼 얘를 넣어가지고 지금 맞죠? 네. 얘를 넣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를 반복하면 됩니다. 이게 모수가 뭐 3개면은 이 반복이 한 번 더 있겠죠. 그게 이제 이따 설명드릴 NA 임피테이션의 경우인데, 어쨌든 제가 지금 7장에서 다룬 멀티베리에 노멀의 경우에는 얘가 이제 뭐 뮤가 되어 있고 얘가 이런 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아니까 얘네를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의 샘플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멀티베리에 노멀의 경우를 식으로 써본 거예요. 저희가 위에서 컨주거시를 그러니까 위에서 이 관석이가 설명한 멀티베리에 노멀의 그 컨디셔널한 분포가 여기 이렇게 다 적용이 되긴 합니다. 이걸 이제 저희가 코딩을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따다다닥 샘플을 뽑아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적당한 이 값을 잘 정해주면 그거를 가지고 잠시만요. 요게 이제 이건 거죠. 처음에 넣을 값. 걔네들을 넣어서 얘가 계산되고 얘도 넣어서 얘가 계산돼서 이거에서 하나를 뽑을 수가 있겠다. 그럼 여기서 뽑은 이 뮤를 가지고 여기다 또 넣어서 이 얘네를 계산하고 다 계산해서 얘가 나오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시그마 1을 또 구하고, 이거 아까 위에서 반복했던 요 메커니즘을 뮤랑 시그마에 대해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직접 해보는 거를 숙제로 낼 예정이고요. 이거는 일단 엄청나게 간단한 예시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근데 제가 코드를 비모에 담는 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나중에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얘는 뭐냐면 코드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냥 멀티베리에 노멀인데, 멀티베리에도 아니니까 심지어 바이베리에이신 거죠. 뮤가 이거고 시그마는 1, 2분의 1, 2분의 1, 1짜리 엄청 간단한 거죠. 요런 애를 진짜 이런 애를 안다 생각하고 샘플했더니 이렇게 생겼다. 근데 우리가 그럼 이 쉬운 예제를 가지고 깁 샘플링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잘 먹히는지 한번 비교해보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y가 있어요. 그 y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알고 있죠, 사실. 그래서 새로운 x를 뽑고 그걸 다시 여기다 놔요. 그 다음에 y를 뽑아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바이베리에 노멀의 경우는 저희가 컨디셔널한 분포를 이미 다 알고 있죠. 뒤에 제가 식을 써놨는데, 그걸 활용해서 바로 식이 나오고, 컨디셔널한 식이, 그 식을 가지고 x랑 y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뽑아서 얘도 스케일업을 걸어봤더니 이렇다. 와, 엄청 비슷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하고 인퍼런스를 할 때는 이런 라인을 그려서 이 라인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런 것도 비교하고 할 거니까 이것도 한번 그려보면 좋겠죠? 여기서 그리는 것까지 코드가 요거 있지만 요거를 이제 그냥 그 책에 있는 R 코드를 활용해서 책에 있는 예제를 그대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숙제를 내면 다들 연습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너무 코드가 지금 별게 안 주어져 있다 생각하시면은 제대로 짠 것까지 정규 세션 때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봤더니 선을 왜 그런 거지 근데? 이 선이요? 이거 선은 그냥 이제 뭐랄까, 여기 보시면 요런 분석할 때 선 그려야 되니까 그냥 그릴 수 있다 이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위에 저희가 이건 FCB 책이고요. 사실 위에 그 엄청 쉬운 거는 그냥 이렇게 잘 비슷하게 돌아간다 정도의 느낌이고, 다 이거 너무 저 예시 선이 왜 들어갔었지? 내가 지금 까먹었어. 이 예시요? 예시는 그 프리딕션이 Y2가 Y1보다 큰 게 얼마냐 뭐 그런 거 보려고 넣었던 거 아니에요? 훌륭합니다. 맞습니다. 맞아. 나중에 이제 맞아. Y와 Y2 차이 뭐 그런 거였나? 저게 예시가? 네.
아, 맞다, 맞다. 그 애새끼들 그 공부하고 나서 얼마나 좀 잘 받나 그거잖아, 그치? 그렇죠. 이거 그 뭐였냐면 그냥 먼저 설명하면 이게 그 애기들이 22명인가가 무슨 어떤 스페셜한 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어떤 성적을 비교하는 거였는데 그랬을 때 얘가 이제 그 세타 민이 얼마나 차이가 있냐 그리고 얘는 이제 그 새로운 학생들의 점수가 얼마나 차이가 있냐를 비교하는 거여서 그래서 이 라인을 가지고 아 얘는 민은 되게 엄청 지금 세타 2가 그 교육 받은 후인데 그게 엄청 위에 있으니까 이 99%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평균적으로는 효과가 엄청 크구나. 근데 이걸 개별적인 애들의 성적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이 라인이 이 스케일러 플롯의 중심에 있네. 해서 뭐 이런 이 차이를 언급하기도 하고 이런 이후에 이제 이걸 활용한 분석을 얘기할 때 이 라인이 그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오케이. 위에는 사실 엄청 그냥 입스를 한번 해봤다 이런 느낌이어서 이 라인이 음, 이 예시에선 솔직히 쓸모는 없는데 그 밑에 이제 그 선을 한번 그려보는 걸 할 때 이 선까지 그리는 걸 하면 좋지 않을까 할 때 도움이 되게 하려고 씌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각각의 이건 뭐였지? 이거는 이제 그냥 각각 잘라서 그 마지막한 거의 히스토그램을 비교한 건데 역시나 비슷하죠. 비슷할 수밖에 없죠. 사실 위에는 좀 아는 거니까. 근데 이제 밑에 그 학생들 성적 분포를 직접 R 코드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파이썬으로 해보면 연습이 될 것 같아서 그것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서 아까 밑에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게 수연이가 겨울방학 때 GIF 파일로 깁 샘플링 돌아가는 거를 코드를 올려서 막 해줬는데 이 코드가 오버리프 자체는 너무 용량이 막 크다고 안 돼서 따로 발표할 때 이렇게 살짝 끊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한빈이가 세미 컨주게이트 했을 때 그거 깁샘플러 안 나갔었나? 그거 그냥 일변수 노말할 때? 안 했지? 그럼 헷갈릴 수도 있겠다. 갑자기 이게 나와서. 갑자기 멀티베이스로 해서 그런가요? 진짜. 그러면 그 깁샘플러에 대한 깁샘플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네. 일변수 잠깐 환기시키고 거기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코드도 한번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일변수도 처음에 넣겠습니다. 일변수 코드 한번 보여주고 나서 이제 뮤랑 시그마 작업이 막 좀 이렇게 막 그려지잖아, 그렇지? 그런 네. 거 한번 해주고 나서 이제 아마 예시가 그걸 예시 보여주면 될 거야. 그래서 그것도 결국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런 식으로. 사실 이거 근데 이게 딱 짠하고 짜잔하고 보여주면 좋은데 음, 지금 돌아가는 게 혹시 잘 보이시나요? 이 선이 보여, 돌아가는 보여. 이거를 수현이가 아주 잘 정리해서 보내준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를 하면은 파이썬으로 그냥 뚝딱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런 GIF 파일이.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마지노라 분포로 다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깁샘플링이다. 이런 역동적인 예시였습니다. 딥샘플링이 그리고 이제 샘플들을 만드는 건데 예, 이게 하나씩 업데이트 하잖아. 그쵸, 그쵸, 그러면 XC에 평행하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야. 그쵸, 예, 그치.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모든, 예를 들어서 P 바이 벡터가 있으면은 그 벡터 안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이 업데이트 되고 난 다음에 샘플을 새로운 샘플로 받아들여요. 음,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은 엑시스 얼라인드인데 네. 실제로 나오는 샘플은 그냥 그 메트로폴리스처럼 이렇게 새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여서 요거 그런 업데이트 건가? 됐고 요거 업데이트 됐고 막 이게 한쪽 셈은 업데이트 된 게 두 개가 다른 샘플이 아니라 이 두 개 같이 업데이트 돼야지 그게 하나의 샘플이야. 그쵸, 그쵸, 맞아. 그 말이야. 그러면 중간에 요렇게 가는 거에서 여기에서 요거를 무시하는 거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렇지? 네, 네, 네. 진행 끊기시는데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그 두 개를 다 설명할까요? 뭘? 그러니까 진짜 이제 그러니까 형 말씀이 아까처럼 얘가 처음에 주어져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얘가 새로 생기고 요 놈이 새로 생기는데 요 놈이 하나의 샘플이란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점이 찍히면 얘에서 이렇게 가니까 그치. 여기에서 그 대각선으로 가는 거는 이게 한 하나만 업데이트되는 거잖아. 시그마 그거 뭐냐. 뮤 그대로 업데이트되는 거잖아. 뮤 그대로 시그마만 업데이트되는 거니까 네. 그거는 이제 모션은 업데이트되는 거. 이게 모든 게 이제 같이 돼. 그게 깁샘플로 할 때도 이제 이건 두 개지만 파라미터가 되게 여러 개인 것이 돼서 파라미터가 막 아, 변수 같은 거 50개 되거든. 어, 50개 된 거를 그 50개를 쑥 훑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싹 업데이트를 해야지 이제 새로운 샘플 나왔다. 그런 경우엔 수직이 아니게 보일 수 보인다. 근데 뭐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 직각으로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DBD의 책 Doing Bayesian Data Analysis 그 책에서는 그 약간 좀 시각적으로 좀 차이를 보이기 위해서 그 직각으로 딱 보여줬는데 네. 뭐 그게 진행되는 과정은 그게 맞아. 근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중간 거는 세 샘플이 아니라는 거지. 왜 모수가 하나밖에 생성이 안 됐으니까. 네. 네. 그 정도 그러면 아까 그 GIF를 설명하면서 그것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네, 이건 근데 정말 말씀대로 그 전에 그냥 멀티베리엇 말고 그냥 노말 거를 하나 넣어야 되겠네요. 진짜 갑자기 그치. 하면 그렇네요. 그래서 이어서 하자면 예. 이거 깨졌네. 이게 네, 결국 이런 노말 분포죠. 비머가 서툴러서 자, 그래서 이것도 제곱이 아니죠, 사실. 그죠? 어쨌든 우리가 바이베리의 노말의 경우에는 이렇게 컨디셔널한 분포를 바로 아니까 위의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 뒤에는 뭐냐면 이게 그 수현이가 준 GIF 파일의 그 코드예요. 그래서 수현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 코드의 중간중간을 저희가 구하려는 이 바이베리의 노말의 식에 맞게 채워서 직접 GIF를 만들어보는 그런 게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 학술부장님의 아이디어거든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쵸. 저희가 식으로 배운 걸 그냥 코드로 채우면 됩니다. 여기 뮤랑 시그마를 채워보세요. 저거 어렵다. 코드 짤 때 수식 넣어서 그 제대로 계산되게 하는 거 되게 어렵다. 그쵸. 은근히 어렵다. 생각보다 어려운 음. 이해를 확실히 할 수 있게 이런 숙제를 내보면 어떻겠냐는 학술부장님의 아주 훌륭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중간에 이 샘플이 뭐냐면 샘플점 0번째니까 처음에 시작점이죠. 그래서 시작점 넣으면 된다 이런 거고 이 뒤에는 사실 이게 GIF를 만들려다 보니 코드가 좀 복잡해진 거지 사실 그냥 이걸로 x0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걸 넣어서 x0를 기본 x0에서 x1 계산하고 이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빈칸을 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깁샘플링의 전부예요. 사실 이 멀티베리엇 노말의 단원에 해당하는 건. 근데 방금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앞에 좀 쉬운 버전의 노말로 하나 넣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내용은 사실 별게 없어요. NA 임피테이션에도 깁샘플링을 쓴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책을 따오니까 확실히 화질이 깨지네요. 이것도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분석할 때 이렇게 NA가 가득한 이런 자료를 분석할 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NA를 그냥 뭐 윈으로 때려 박는다거나 모드로 때려 박는다거나 이러면은 제대로 분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NA를 채워 넣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서도 이제 깁샘플링이 쓰인다 하는 차원에서 책에 설명이 됐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O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어요. 이 O라는 변수가 뭐냐면 관측이 된 거는 1이고 아닌 거는 0이고 이렇게 약간 일종의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이죠. 그 다음에 미싱 앳 랜덤 상태를 가정합니다. 이게 무슨 상태냐면 이 FCD 책에 따르면 OI랑 YI 저희 이렇게 자료랑 이게 미싱인지 없애도 되는지 여부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OI라는 인디케이터 베리어들이 이 모수들이랑 디펜던트하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 조인트 분포가 얘만 똑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은 결국 저희가 observed된 Y에 대한 분포니까 이 미싱 된 애들로 다 적분을 해주면 된다 라는 식이 전개가 되는데, 근데 이걸 계산하기가 미싱된 애들로 접근하는 게 이상하니까 딥샘플링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딥샘플링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Y 미싱,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observation, 그러니까 모르는 그 데이터도 일종의 확률 변수로 놓고 걔도 딥샘플링을 통해서 구현하는 거죠. 샘플링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수가 여기서 mu 대신 세타라고 썼고요. 시그마 그리고 y 미스 이렇게 세 가지가 돼가지고 이 세 가지에 대한 딥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두 개를 넣고 초기값을, 그러면 얘가 이제 이 분포에서 나오겠죠. 그럼 얘를 다시 넣고 이 분포에서 나오겠죠. 다시 넣고 이 분포에서 얘를 나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요 놈의 컨디셔널 분포를 저희가 노말인 경우엔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게 위에 보시면 바로 요 놈이죠. 노말의 경우에는 요런 바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바로 알 수 있는데, 이게 x1, x0, x1이 그냥 값이 아니라 다른 변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y 미스라는 어떤 벡터, 모르는 애들의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똑같은 식으로 전개가 돼서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컨디셔널 분포를 아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딥샘플링을 할 수 있다 이건데, 이 부분이 사실 뭐랄까 앱CD에서는 이렇게 조금만 나와 있어가지고 이 미싱의 랜덤이 뭘까 하고 BDA를 찾아봤는데 BDA에서는 또 엄청 복잡하게 나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말해야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까지만 정리했습니다. 사실 이게 발표의 끝이고요. 혹시 이 NA 임피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이거 이제 내가 하지 않냐, 이거? 그치? 이거 하셨는데 간단히 그냥 넘어갔나, 그냥? 이 약간 그 뒤에 그 시간에 쫓겨서 넘어갔던 느낌이었어요. 그치. 잠깐만. 다 까먹었어. 다시 봐야 돼. 오빠, 그러면 내가 지금 그거 파이썬으로 하고 있거든. 나도 급하게 시작해서 얼마 안 됐는데, 그 데이터 우리가 겨울방학 때 했던 게 그 피마 인디언 뭐 다이아비리스 데이터였던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찾아서 하고 있으니까 NA 임퓨테이션은 내가 코드 보여주면서 저번에 첫 주차에 했던 것처럼 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뭐지? MAR 그거는 뭐 미디엄이나 towards data science 같은데 뭐 missing at random, missing completely at random 뭐 그런 거 치면은 그냥 간단하게 나오거든. 그거 참고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책에선 약간 되게 진지하게 설명하는데 구글링 하면은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진 않는 것 같았어. 그리고 미싱의 랜덤이 뭐냐면은, 내가 정리했었는데, 이거를. 뭐냐면은, 우리가 미싱이 되는 이게 메커니즘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O라는 게 바로 미싱이 되는 메커니즘을 결정하는 그런 변수거든. 그래서 그 메커니즘이 결측지 값에 디펜던트 하지 않으면은 미싱이 랜덤이야. 그러니까 미싱이랑 센서는 다르지. 센서라는 거는 100 이상의 애들은 다 0 처리해. 이런 식으로 NA가 됐으면은 그 랜덤이 아닌데, 그냥 미싱의 랜덤은 그냥 말 그대로 그 얘네가 그 빵꾸가 뚫리는 거랑 뚫리지 않는 게 그 데이터에 디펜던트 하지 않는 거. 그렇게 되면은 라이클리후드를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모수에 대한 추정을 할 때 내가 그것만 하면 돼. 미싱 밸류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내가 그거를
그 라이클리후드를 그 ML를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미싱의 랜덤이라고 하는데 이거 청파 기억나냐? 청파 너 같이 들었잖아. 청파 어딨냐? 청파 지금 또 따고 하고 있지. 그러니까 작년에 데싸 들었던 애들은 이제 알 거야. 근데 그래서 이거는 이거 내가 그때 뭐 정리를 잘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근데 대충 만들었네. 그래서 그거는 잘 해봐. 근데 너무 어려워 하지 말고. 하여튼. 근데 말 그대로 그거 딱 그거거든. 그것밖에 없거든. 그거 뭐지? 그거 하려면은 X들이 조인트 분포를 봐야 돼. 원래 우리 리니어 리그레이션 할 때는 X들 분포는 안 보고 뭘 봤냐면은 X가 주어지고 Y 피팅했을 때 리지듀얼이 노말인지 아닌지만 봤잖아. 네네. 근데 이거 깁 샘플링 하려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 다 X의 조인트 분포가 노말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 네. 그래서 X의 분포가 노말인지를 보고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건데 마이스 패키지라는 걸 쓰게 되면은 이렇게 파라미트릭한 가정을 주고 이제 조인트를 뽑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논파라메틱하게 X들이 그냥 이게 X들이 조인트 분포를 논파라메틱하게 피팅해가지고 그냥 논파라메틱하게 넣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뭐 실제로는 이제 굳이 X에 대한 분포 가정을 할 필요 없으면은 그걸 좀 많이 쓰죠. 마이스 패키지로 조금 많이 씁니다. 아무튼 그거는 이제 대충 그게 약간 EM이랑 비슷하지. EM도 뭔가 그렇게 뭐 하나 끼워놓고 그냥 이게 요거 조회수 상태 이거 업데이트하고 또 이거 업데이트하고 뚝뚝뚝 업데이트하는데 요것도 깁샘플로 하는데 정성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EM이랑 깁샘플러는 되게 비슷한 거라는데 본인도 이제 비슷한 거긴 한데 어떻게 비슷한지 까먹었다고 네가 알아보라고 막 하더라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 MER 부분 조금 더 구체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현님 NA 발표, 예, 코딩 발표, 실제 정규 세션 할 때에는 뭐 시간 없을 거야. 여기까지 하기에는. 그치? 네. 국민아 목소리 잘 안 들린다? 들리자? 아, 네네네. 실제 정규 세션 할 때에는 요거까지 자세히 하긴 힘들걸? 아, 시간 때문에? 그쵸? 그러겠죠? 이거는 그래서 그냥 뭐 어쨌든 필요한 거긴 하니까 이제 뭐 서브로 빼던가 뭐 네. 규민한다 이제 수현이가 잘 정리해서 아무튼 시간 배분 잘 해봐서 해봐. 네, 감사합니다. 유진이가 살짝 했다고? 그거 깁샘플러? 아마 살짝 언급만 하셨었을걸요, 저번 시간에. 그치? 그렇게 들었는데, 준비할 때. 언급했구나. 예. 한마디 유진 한마디 했는데 애들이 다 알 것 같니? 그치? 아니야 그니까 뭐 그래서 아마 따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좋습니다. 잘했어요. 고생하셨고, 혹시 뭐, 다른 첨언이나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익준이 오늘 어땠어? 다 이해할 만했어? 스네이크 게임처럼 생긴 것밖에 안. 움짤? 그 음짤. 그치. 선대 좀 기억나니, 익준아? 그 선대 2 그 내용, 뭐, 파지티브, 데피니, 뭐, 어쩌고저쩌고. 선대 내용을 알겠어. 그럼 됐어. 그럼 됐고. 저희, 지금 다음 거, 약간 이거 난이도를 한번 보게. 유진이는 어떻게 생각해, 오늘 거? 좀 보고 왔니, 집에서? 네? 어, 한영 교수를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오케이. 그거는 이제,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오늘 내용은 그냥, 아, 어, 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치? 좋습니다. 자, 정규 형님 어때요? 정규 형. 오늘 거. 되게 오랜만에 어, 오늘 전반적으로 너무 설명을 두 분 다 잘 해주셔가지고 그냥 뭐 난이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NA 인비테이션 같은 경우는 근데 약간 생소한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그 뭔가 맥락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잘 설명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맥락 같은 거, 그치. 음. 그쵸, 맞아. NA 인비테이션은 사실 약간 좀 10분 만에 하기 좀 힘들어. 그래서, 네, 좋습니다.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재원님은 어땠어요, 오늘? 선대 들은 지 7년 됐나요? 그러십니까. 예, 선대. 맞아요, 선대. 청파. 청파, 너 따고 하나 왔지? 지금, 오케이. 지우랑 선우는 혹시 피드백 해줄 거 있어? 해줄 말? 여기서 더 추가로 할 건 딱히 없을 것 같고 음, 저도 열심히 다시 공부해 보는 걸로. 오케이. 좋아. 선우는 뭐 없으면은 좋습니다. 오늘 10시 반까지. 그러면 그 다른 학술부원들 피드백을 종합하고 제 생각까지 이렇게 얹어서 말을 하면 일단 관석 오빠가 한 부분에서는 오늘 되게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에 대해서 둘이 되게 열정적으로 의논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딱 필요한 부분만 이게 왜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조건은 뭐다. 요거 정도만 설명을 하고 어차피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선대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플러닝의 선대 특강과 학술부 영상을 참고하라고 그 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사실 이거 깁스 샘플러 코드 좀 만지다가 잘 못 듣긴 했는데 깁스 샘플러 말할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뭔지 그거를 일단 확실히 한번 짚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알아야지 깁스 샘플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런 말은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거 짚어주시고 그 오빠가 아까 궤적이 마냥 직각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설명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각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한 차원 단위로 샘플링 하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게 한 차원에서 움직인다고 설명을 하고 이건 지금 2차원에서 샘플링을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각으로 움직인다고 설명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할 말이 있나? 그리고 그 움짤 보여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코드를 오빠가 직접 뭐 주피터 노트북 창을 앞에 거 다 실행을 해놓고 마지막에 그 좀 오래 걸리는 게 같이 기다리더라도 뭐 깁스 샘플링 오래 걸린다 그런 말도 해주고 같이 딱 실행을 처음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그림 설명도 좀 해주고 그 그림이 보면은 처음에 그 초록색 타워는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정답이잖아요. 그 정답이 있고 그 좌하단에 있었던 초록색 별이 그 이니셜 포인트인데 그 이니셜 포인트에서부터 이제 점을 한 차원 단위로 찍어 가는데 이제 그 찍은 점들을 바탕으로 이제 대략적인 분포를 타원형으로 파란색으로 나타내고 그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게 점점 초록색 타원에 가까워진다. 이런 거를 그냥 처음 실행부터 쭉 보면서 설명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니셜 포인트를 약간 좀 여기서 시작하면은 수렴이 빠르고 저기서 시작하면 수렴이 느리고 그런 걸 보면은 좀 좋겠다고 생각하기는 했는데 뭐 파이썬 코드가 이게 워낙 무거워서 그럴 시간은 없는 것 같고 네, 저는 이 정도? 자, 모두들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나는 다들 수고하셨어요. 언제 날 수 있을까? 아, 씨발.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